손가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원장,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병원 치료 대신 기적을 선택한 엄마. 여기로 기도원에 오면은 여기다 맡겨라. 여기 댕기다 또 병원 가면 안 된다. 병원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니까. 난 믿었는데 남 있는 사람 그 강원서 하고 싶어.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어레스와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니 이 재단에서 고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도원에서 암투병 중이라는 엄마를 도와달라는 SOS가 도착했다. 지난 2008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엄마. 그러나 진단을 받은 직후 엄마가 찾아간 곳은 병원이 아닌 기도원이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대신 기도와 기적을 선택했다는 엄마.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제보자부터 만나보기로 했다. 엄마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보자는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몹시 걱정을 했다. 안녕하세요. 기도로 나서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매달려야지 병원에 가면은 안 나선다. 이제는 병원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니까. 내가 3년을 싸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암덩어리가 다 빠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엄마. 그렇다면 지금 엄마는 어떤 상태일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열린 방 안에 웬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낯선 이의 방문에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지적 장애가 있다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몸 좀 괜찮으세요? 저요? 예. 좀 약간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연락 받고 왔어요. 너무도 앙상하게 말라 보이는 여자. 제보자가 도와달라는 바로 그 엄마였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은 안 가세요? 아니 지금 기도원에 가는데 몸을 닫았고 기도원에서는 어머니 다 완치됐다 그러세요? 아무 없다던데. 여기 예불을 드리고 예불을 한 번 딱 눌렀는데 딱 눌러지는 거예요. 치료가 딱 돼갖고 이제 소변으로 막 대변을 막 썼더라고. 네. 그래갖고 3번에 딱 계속 썼더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 상태 보시고 아니 기도회니까.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지셨대요? 네. 제보와 달리 엄마는 이미 기도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어머 여기서 피가 나네? 피가 나요? 피가 난다며 엄마가 살핀 곳은 다름 아닌 가슴 부위였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찍어 확인해보기까지 했는데 엄마에게 부탁해서 조심스럽게 옷을 들추었을 때 마치 불에 데인 듯 가슴 전체에 퍼져있는 상처. 심지어 상처에선 피고름까지 나오고 있었다.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르니까 이렇게 3살도 넣고 막 그러니까 이게. 거기 소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병원약을 못 쓰게 하고 그 약을 쓰면은 다 퍼질 수도 있대요. 아프진 않으세요? 아니 이제 여기가 아물라고. 그게 아물려고 아픈 거. 왜? 3살이 많이 들었어. 닦을수록 더 많이 배어나오는 피고름. 그러나 정작 엄마는 이 역시 낫는 과정일 뿐이라는데 항상 피는 왜 나는 건지 알아가지고 여기는 원장님이 나 기도만 해주잖아. 병원에 좀 가서 그거 다 나섰나 확인만 해보자야. 안 가. 왜 안 가? 뭘 자꾸 가라 그래. 병원 얘기를 꺼내자 정색을 하는 엄마. 근데 안 돼요. 이제 유학으로 가면 안 돼. 한 번 여기서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해야지. 병원으로 만든대. 그건 누가 그런 말씀? 원장. 원장님? 네. 기도 원장님이요? 엄마는 기도원 원장 이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듯했다. 잠시 후 엄마가 집 밖으로 나왔다.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엄마. 걷는 것조차 몹시 힘이 드는 듯 보이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간 곳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허름한 상가 건물. 엄마가 다닌다는 그 기도원인 듯했다. 엄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다. 기도원 문 앞엔
꽤나 큰 홍보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병을 치유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 대체 어떻게 병을 낫게 한다는 걸까? 사람들 사이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세상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니라. 어레스러와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니 너는 들고 강권에서 들고 오너라. 여기서 이 재단에서 고칠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섞어가며 기도를 하는 여자. 엄마가 얘기한 원장인 듯했다. 기도가 끝나자 원장은 한 노인을 눕혀놓고 또 다른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프지도 않니? 괜찮아. 아, 백내장이네. 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누르는 원장. 이것이 치료법일까? 이렇게 완치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가 봐요. 건강이 엄청난 간암 나섰지. 간경화증 나섰지. 중풍병자도 많이 갔어. 치매도 나섰지. 간암, 장암, 뇌암, 폐암, 장암, 척추암, 각색암을 치우는 은사를 받았어. 뭐 어떻게 치료? 또 밀기밖에 아니요. 손으로 이렇게 요걸만 요거 하나로 그러면 싹 녹아내려. 쳐내려 병이 전부 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능력을 줬어. 여기만 하루만 안 맞지 병원에 가면 안 못나 어떤 일이나 능력을 받은 손가락으로 지금껏 못 고친 병이 없다며 자신 있게 말했는데 엄마 역시 손가락 기도를 받기 위해 원장 앞에서 몸을 눕혔다. 그다음에 유방이 사기 거짓말해서 암은 독덩어리야. 근데 3번에 녹아버렸어 그 독이. 암이 그냥 근육이 이렇게 막 때려 거기서 너무 썩어서 나와. 그때 3번에 치료받았는데 저거는 싹 났었잖아. 암덩어리는 모두 녹아 없어졌다는 원장. 그런데 어째서 피고름이 나는 걸까? 빨간 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암은 치료. 기적이요 기적.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피고름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원장은 이조차 모두 나아가는 과정이라고만 하는데 상처가 그전에는 진짜 유명했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터졌다고 그랬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작아 보이는 상처. 그러나 상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원장의 말처럼 엄마의 병이 다 나았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나 커져가는 상처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야윈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병원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가 바쁘게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반죽을 하는 엄마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는데 이건 뭐예요, 어머니? 밀가루. 그거 반죽이갖고 발라요. 밀가루요? 네. 소금 넣고 예. 반죽이갖고 발라요. 소금 넣고 가슴에다. 상처 부위에다가. 밀가루에 소금까지 뿌려 바른다는 것. 그거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기존에서. 거기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약 대신에 그거는. 천국약이라고 병원으로 발라면 약이 돼요. 피고름을 닦아내고 그곳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는 엄마. 상처에 소금이 닿으니 꽤 아플 만도 한데 엄마는 꾹 참아내고 있었다. 병원이랑 같이 병행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큰일 나. 아, 큰일 나요? 네. 왜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전이지. 누가 그래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 약을 쓰면은 이게 다 퍼질 수도 있대요. 하루만 안 맞지 병원에 가면 안 못나 어떤 일이나. 원장이 하라는 건 무엇이든 믿고 따른다는 엄마. 그러나 원장이 준 처방은 한눈에도 어딘지 이상해 보였다. 그런데도 엄마는 왜 이렇게 기도원의 치료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때 언니야, 가만히 없어. 가만히 없어. 아들이 배고프다며 엄마를 찾자 엄마는 이내 힘든 몸을 다시 일으켜 주방으로 나왔다. 장애가 심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 엄마는 기도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종일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기 무섭게 갑자기 아들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걱정스러운 듯 이내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엄마. 하지만 한 걸음 떼기도 벅찬 엄마에게 다 큰 아들을 따라잡기란 무리였다. 혼자 힘으론 서기조차 힘들 만큼 기력이 쇠약해져 버린 몸. 하지만 엄마는 애써 힘든 몸을 지탱해가며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보니까 지금 몸도 되게 많이 야위셨고 병원 가서 좀 진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예. 아들이 좀 죽여가지고 엄마 성기 가야지.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난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세요? 병원 못 가신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모자란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병원엔 입원할 수 없다는 엄마. 그런 엄마에게 기도원은 엄마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듯 했다. 엄마의 유일한 희망인 기도원의 치료법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제작진이 기도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름이 이거든요. 네. 먼저 이름부터 받아 적은 원장은 내가 염두시 한번 볼게. 한참 동안 이름 적은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병원에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못 고쳐. 지금 이 병원에 가면 사기도 나왔어. 암이요? 대뜸 제작진을 간암이라고 진단하는 원장. 병원엔 절대 가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있었어. 그것도 치료가 꼭 있었어. 간이 2개야. 아, 간이 2개. 제가 좀 잘. 간암만 이제 안수를 받은 간이 2개야. 하나가 더 생겨요? 간이 2개더라. 간암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원장은 이어서 처방까지 일러주는데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전부 보약이야. 라고 손 조금 이렇게 나쁜 진짜 물이 싹 빠져. 그럼 약 같은 것도 혹시 약 없어. 하나님이 고치는데. 약 필요 없어요? 먹지 마. 간암 진단에 밀가루 처방까지 한 원장. 그리고 원장의 요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면 2만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나한테 재단에다 올려. 싹 고침받으면 좀 감사 좀 해야 저도. 여기 온 사람은 다 치료받아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감사하느라고 했어. 간 사람은 못 치료받아. 간 사람 2사람 죽었죠. 치료를 받은 후 감사 헌금을 안 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원장. 실제로 원장에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돈 봉투를 건네곤 했다. 엄마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우리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대해서 기도 이제 헌금 얼마나 바치라고 그런 게 온갖더라고 원장님한테. 그거 이제 그걸 바치하는데 300만 원 애기다가 죽었잖아. 그때 얼마 정도 하셨어요? 난 100만 원. 근데 그 원장님도 딱 100만 원이 하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간암을 선고한 것도 모자라 원장은 헌금까지 강요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제보자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대체 무슨 일일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보자는 몸이 아픈 엄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와서 때리니까 안 여금은 이제 피하려고 오지. 저기 할 때는 시정신이 아닌 경우같다 그런 걸 내가 이해를 하지. 우리 한 서너 번 그러자니까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어요? 뜻밖에도 아들에게 맞았다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뜩이나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엄마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그 또한 장애가 있어 그런 거라며 엄마는 아들을 두둔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곤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더불어 장애 아들의 폭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엄마.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에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확한 상태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원장의 엉터리 치료법을 확인한 후 엄마의 상태가 더욱 걱정됐는데 암이 원래 이제 진행이 많이 되면은 암이 혈액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암은 괴사되게 돼 있어요. 괴사 때문에 혈관이 노출해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봐서는 암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 가슴에서 피고름이 흘렀던 엄마. 이는 암세포가 괴사하며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 했다. 암은 자꾸 자라면서 자기 주변으로 세포를 퍼뜨리거든요. 암이 많이 진행됐다면 유방 근처의 장기, 특히 이제 반대쪽 유방이라든지 갈비뼈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임파선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평가해봐야 되죠. 엄마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암이 진행됐을지 모르는 상태.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병원 진단을 받아보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 가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데. 지금 어머니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거 같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지. 엄마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급기야 여보세요? 네. 어디요? 아니 지금 가자고 왔는데. 네? 기존 원장님. 원장에게 전화까지 한 엄마. 그래서 저기 아무는 없어요. 한 조사 있는데. 어딜 가서 조사하려고 괜히 그러냐고요. 그 지금 어머니께서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시다고 본인이 판단하시니까. 아니. 밥만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밥만 먹으면. 그러면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그 지금 가슴에 그런 지금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괜찮을 거 이제 보세요. 앞으로 한 달만 보세요. 그럼 가서 가셔가지고 검사 받으셔서 이상 없다는 말씀 드리면은 더 낫지 않나요? 아니요. 딴 약은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고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원장은 막무가내로 엄마의 병원행을 막아서고 나섰는데 얘기 잘했어요? 지금 기존 원장님이 왜냐 기대로 고쳤으니까 기대로 고쳐야 된다고. 그 원장님이 좀 검사하지 말라 그러면 좀 꺼려지세요? 그래 좀 그러지.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원장의 만류에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엄마. 분들도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께서 아직 치료는 아니더라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가야 돼 기도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우물에 너무도 깊이 갇혀버린 엄마. 그런 엄마를 걱정하고 설득해줄 다른 가족은 없는 것일까? 엄마가 건강했던 시절 찍었다는 가족 사진. 오래전부터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가족 사진 속 남편을 찾아 만나봐야 했다. 수소문 끝에 남편이 있다는 곳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는 남편은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자 자신도 답답하다며 하소연부터 하는데 그게 예쁘를 했어요. 맨날 우리가 옆에 꼭좀 누나는 게 있었대요. 그때 가자고 했거든. 병원에 가서 찍어보자. 처음에? 네.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기도원가 나서 보니까 걱정 말아라고. 암이 없어졌다. 뭐했다 걱정 말아라. 성례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누가요? 마누라가요. 얘기하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 이거요. 마누라 좀. 아무리 말려도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남편. 내가 눈을 안 보는 게 나도. 눈을 안 보는 게 나. 나도 여기서
여기서 현장에서 뭐 그냥 먹고 자고 있고 있다가 가고 가. 이제는 자신도 지쳐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싶다는 남편은 대신 엄마 친정 가족들의 연락처를 전해주었다.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이 닿은 건 엄마의 남동생. 그동안 엄마와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남동생은 엄마의 상태를 전하자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름이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전혀 표를 안 냈어요. 많이 나갔다고 그냥 그래버리니까 그냥. 누님께서도 본인이 그냥 여태까지 지금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낫고 있다고만 하셨네요. 그렇죠. 그걸 전혀 몰랐지. 기도원에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몰랐던 동생. 그저 병원 치료를 계속 받는 줄 알았다는데 불쌍해. 그냥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 솔직히 아파도 다 비밀로 오고 있는 거. 몸이 그래도 자기 몸이 그래도 그거 돌봐줄 그럴 저기가 진짜 없어. 이제라도 사실을 알게 돼 다행이라는 동생은 엄마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돕기로 했다. 친정 가족들과 보건소 상담원까지 찾아와 엄마를 설득하길 여러 날. 그 사이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는 듯 했는데 그 엄마가 기도원에 갔다는 게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 의술이 너무나 좋은데 아직까지 혼자 자립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께서 당장 치료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건 역시 아들이었다.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어렵게 마음을 정한 엄마. 어떠한 약도 쓰지 않고 오직 진찰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엄마는 병원으로 향했다. 지금 암이 다 낫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내 생각에는 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낫지 뭐. 가슴에 상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괜찮아요. 여전히 원장의 말을 굳게 믿고 있는 엄마.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엄마의 상태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드디어 2년여 만에 다시 진찰을 받게 된 엄마. 그런데 여기 딱딱하잖아요. 여기도 아프죠 이제. 이쪽도 없던 게 지금 생긴 거. 영양 공급을 그 이상을 해주지 못하면 암은 이제 암세포 자체는 혈액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썩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썩어 있고 이쪽에 위에도 이제 이게 덩어리란 말이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한번 검사를 할 테니까. 정밀 검사를 받자는 말에 당황해하며 밖으로 나와버린 엄마. 그러더니 서둘러 먼저 전화기부터 찾았는데 어디서 전화? 원장과 급히 통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기도원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틀려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다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행히 엄마는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의 촉진 소견으로는 이미 다른 기관으로까지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 검사 내내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병원을 나온 엄마는 기도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보세요? 지금 검사가 늦게 끝나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전화 어디다 하신 거예요? 아유 기도원에가 있잖아. 기도원에 전화 왜 하신 건데요? 그거 가려고. 원장님은 그냥 암이야. 이게 진짜 4번 됐대. 그 결과가 말이 것 같아. 그래도 원장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신가 보다. 네. 검사 결과를 두고 보자며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아꼈다. 그 대신 서둘러 기도원을 찾아간 엄마. 엄마 역시 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던 듯한데 하나님은 그래요. 아무께서는 암이 안다 그래. 이게 이거 암이 같은 벌써 몸에 걷어서 죽었지. 혈가족보다도 쓰죠. 약 달렸어? 그때는 깎으니까. 오늘 약이 필요 없어. 오늘 밀가루가 약이야. 그래가지고 당장 장애가 있는 자식을 홀로 남겨두고
절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엄마. 완치를 장담하는 기도원 원장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건 엄마의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인 듯 했는데, 하지만 무엇이 진정 엄마와 아들을 위하는 길일까? 이제는 그 길을 찾아야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항암 화학요법을 하였다면 5년 생존율이 50% 이상 되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암은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발생된 장기에 머물러 있지만 암이 자람에 따라서 그 부위를 떠나서 원격으로 전이가 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빨리 병소를 발견한다면 쉽게 수술적 제거와 동시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요법을 통해서 완치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치료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엄마의 경우 진단받은 당시 수술을 받았다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는데,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치료를 하고 또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효과적 검증이 전혀 안 돼 있는 소금이나 밀가루를 처방하여서 그에 붙이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부당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 처벌하기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또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논의 결과, 검사 결과에 따라 엄마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사이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기도원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엄마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는 엄마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주기에 앞서 보호자인 남편과 남동생부터 먼저 만나길 원했는데, 2008년도 8월 달에 처음에 그 타병원에 어느 병원인지 아시죠? 그 병원에 가셨을 때 저 초음파 사진인데 덩어리가 유방에 2군데 있었어요. 2군데 있었고 왼쪽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이 만져지는 게 3개 정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치윤성 유방암이고 유방암이 겨드랑이 쪽에 있는 임파선에도 전이된 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 병원 하루 빨리라도 일단 환자분을 설득을 해서 항암제 치료라도 해야 돼요. 2년 사이 엄마의 암세포는 어느새 가슴 전체에 퍼져버리고 말았다. 수술은 어려운 상황.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와서 찍었을 때만 그때만 해서도 괜찮았는데 그때만 수술했으면 아마 거의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2군데 있었고 유방을 다 도려내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쪽에 있는 임파선 곽청술 같이 하고 항암제 치료했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말에 더는 듣지 못하고 나가버린 남동생. 한동안 동생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기에 동생의 안타까움은 더 컸을 듯한데. 가만하고 왔고 안 된다고 가고 그래 왔다고 알고 왔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애초에 잘못했어.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너무 후회되고 이제. 남편 역시 후회와 회한이 몰려드는 듯 한동안 진료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항암 치료를 받는 방법뿐. 남동생은 누나에게 매달렸다. 내가 항암제 맞아갖고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진작에 이제 와서 그래? 아니 누나가 봤을 때 지금 누나 몸이 그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해? 내가 이제 항암제 맞으려면 그때 올인해버렸어 내가.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누나가 지금 기도원에 가가지고 좋아진 것 같아. 어때? 누나가 느낄 때. 아니 소변 대변을 쏟잖아 지금. 누나가 지금 그 암덩어리를 소변하고 대변으로 다 지금 쏟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봐도 나쁜다고. 지금은 더 안 좋다고. 누나 그냥 계속 기도원 다니고 싶어? 살아야잖아. 치료받자. 좀 더 살아야잖아. 그럼.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도 엄마는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기도원에서 하신 얘기가 지금 검사 받고 난 결과랑 다 틀리잖아요. 네. 좀 실망이네. 실망스러우세요? 네. 처음에 괜찮았는데 이제 좀 안 좋아져갖고 장애해서. 엄마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놀라고 또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엄마일 터. 그리고 그리고 병원 가는 게 마음대로 편하시겠어요? 엄마는 먼저 아들부터 챙겨달라고 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아들이었다. 다음 날 아들의 시설 입소가 결정됐다. 지방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아버지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을 곁에서 챙길 수 없는 상황. 엄마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선생님만 가져. 그 속에서 잘 따라주면 좋겠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 좀 속상하셨어요? 그동안 말기암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마를 엄습해왔을 터.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에 아들의 폭력까지 감당하면서도 엄마는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아들을 드디어 보내야 하는 시간. 태어나 한 번도 품에서 내려놓지 못했기에 엄마 역시 이별이 쉽진 않은 듯. 기어코 절룩거리는 다리로 아들 뒤를 따라가는 엄마. 엄마는 아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이. 엄마는 잘 갔다 오라며 인사를 건넸다. 다시 함께 살 기약을 담은 엄마의 작별 인사. 처음에. 어쩜 그런 거. 앞으로 아들이 살게 될 시설은 엄마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엄마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언제라도 와서 만날 수 있는 거리. 여기는 우리처럼 큰 아이들 방.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 방은 지내는 방이에요, 실은요. 그러니까는 침대 생활을 하고 아니면 이제 바닥이 또 있으니까는요. 앞으로 엄마를 대신해 이곳에서 아들을 돌봐줄 것이다. 오빠 안녕하세요. 너는 동생들이요. 반갑게 서로 악수를 건네는 아이들. 다행히 아들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다. 마음이 놀리네. 보니까 마음이 놀려. 집에서 있는 것보다 여가 있는 게 훨씬 낫지. 못다한 가장의 자리가 미안하다는 아빠는 이날 엄마를 대신해 아들이 지낼 곳을 살뜰히 살피고 있었다. 저희 집에 온 이상에는요, 제 자식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제 능력껏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울 테니까 염려들 마시고요, 명절 때라도 데리고 가셔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사랑만 주면은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그날 저녁. 좋아하네. 이렇게.
먹었구나. 여기서 밟고 금방 저거 먹었어. 아 그러세요? 그냥 좀 안심이 되세요? 그렇게 말해서 생겼어요. 저 며칠부터 잠 못 잤네. 아, 좋아요. 집에 있는 거보다. 어머니 이제 웃으시네요. 아니 그리고 막 걱정되더라고 좀. 걱정되셨어요?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엄마를 만난 후 처음으로 본 웃음이었다.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엄마는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의사는 어렵게 결심을 한 엄마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시겠다는 거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일단 어렵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도 그 항암제 주사를 이겨내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항암제 치료받는 사람이 최소한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씨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떤 좀 병원에 왔으니까 와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안 해갖고 낫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지. 해봐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 어떻게 이제 올 것 같고. 일단 아버님 먼저 희망을 갖고 계셔야 되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남편은 입원 수속을 하는 내내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어떻게 치료받아요? 이제 잘 살아야지. 여기 사람들은 건강해지시면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가면 지나치는 내가 살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네. 엄마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는데 네, 저희는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마침 원장은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에 왔을 때 상태는 어떠셨어요? 그냥 다 나섰다고 그 진단만. 그러면 지금 그분은 다 나으신 상태였어요? 물어보세요. 요만한 그 유방이가 요만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세 번에 두고 왔어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안수만 했지 손으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안수만 했어. 이렇게 누르셨어요? 네, 덩어리 암덩어리가 녹아요. 그만 서세요. 그냥 그만. 나는 죄 없으니까. 원장님 안수만 해주고 지금까지 내가 구원만 했어요. 그냥. 이거 보세요. 뭐요? 뭐냐면 네. 혹시 진단서예요. 엄마의 진단서를 내밀었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다 잘못했습니까? 지금 진단서예요. 나았다고 하셨잖아요. 진단이 깨끗하게 나섰다는 것도 진단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 거지. 암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난 몰라. 나는 그 안수만 해줬지. 내가 뭐 하라고. 나 이 손으로 그냥 안수만 해준 거요. 그때 세 번에 치료받았는데 저거는 싹 났었잖아. 처음에 2008년도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이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암세포 때문에요. 그럼 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녹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병원 가지 말라 그리고 왜 암이 다 났다고? 유방 임하는 것은 조금 내렸다니까. 내려앉았다니까.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받았으면 그래서 괜찮지. 기도 받으셨는데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는 원장. 이것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믿어온 원장의 실체였다. 처음에는 안수기도 하면 확실히 치료된다고 믿고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니 이렇게 병원 기록 보고 진단서 보니까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정말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들고 와서 그냥 받아 해달라고 해갖고 해주는 거지. 나는 그래서 나설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고 계시냐고. 본인이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종교나 하느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믿을 일이 없을 겁니다. 암만 자들 안 받아. 모든 환자가 안 됩니다.
유방에 있는 암세포가 대변 소변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조그만 해부 생리 병리라면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절대로 이제 치료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으면서 명백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료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의료 대가라고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대가로서 금전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 병원 측으로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다. 통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소하시고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이제 그 암이 온 몸으로 퍼졌기 때문에요. 여러 이제 중요한 장기들,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발적인 그런 장기들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생각됩니다. 온몸으로 퍼진 암세포 때문에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엄마. 결국 엄마는 고통스러웠던 병과의 사투를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에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그때 아들이 엄마의 빈소를 찾았다.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찾아내곤 이내 다가가는 아들. 엄마. 아들은 엄마의 얼굴에서 오래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고 싶다던 엄마.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원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갇혀 너무 오래 치료 시기를 놓치고만 엄마는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질 못했는데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살 날을 꿈꾸었던 엄마. 하지만 기도원 측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사기 행각은 엄마의 그 희망을 미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긴 이별로 만들고 말았다. 엄마가 완치된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기도원 원장. 병원에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못 고쳐. 약이 필요 없어. 이건 밀가루다 약. 더욱이 해당 기도원은 물론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비단 엄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희망을 꿈꾸던 엄마는 비록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일 터. 그 첫 시작을 위해 가족들은 기도원 원장을 고소했다. 예, 가족들이 기도원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일단 대사장자들을 상대로 수사하여 피고 소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법대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엄마가 이제 여기 있어. 여기. 응? 엄마 여기 있는지 알지? 엄마. 응. 하나를 갔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엄마의 빈자리.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펼치는 불법 의료 행위를 향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만든 기도원 원장. 두 번 다시는 고 장서희 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나한테 어쩌야? 누가 내 속을 알아? 우리는 엄마가 키워줘서 나 키웠어. 우리가 이제 엄마를 돌봐주자. 우리가 이제 엄마를 돌봐주잖아. 마음 안 아파. 절대로 안 아파.
기억은 다 없앨 거니까 마블로.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 남매를 만난 건 지난 겨울. 골목길까지 요란한 소리가 새어나오던 지하 단칸방에서였다. 어머니. 제보자는 어린 남매가 엄마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난동을 부리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엄마. 제보가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상황. 다행히 옆집의 도움으로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던 남매의 집은 이미 현관부터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어렵사리 들어간 집안에선 엄마의 난동 앞에서 잔뜩 얼어붙은 채 울먹이고 있는 두 아이. 바로 6살 배기 준하와 동생 준영이었다. 다행히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늦은 밤 소란에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는데 엄마에게 신원을 묻자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 우리 어머니는? 내 이름 묻지 마요. 엄마 겸 할머니예요. 얼마나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지 마요. 우리 애들 그거 몰라요. 뜻밖에도 자신은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것. 엄마가 얼굴 몰래. 둘 다 빗덩어리 같은 애가 키워서니까는 얘는 밤 11시 돼서 놓고 도망간 거고 우리 집에다 놓고 도망가고. 어린 나이에 두 아이를 낳고 사라진 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아들과 며느리. 솔직히 말해서 애들 어디 고아원에 보내기도 마음 먹기도 했었고 너무 힘에 벅차고 마음도 막 편치 않고 그랬다가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들 나까지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또 그게 또 안 됐어갖고 이렇게 막 살다가 행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사실을 숨긴 채 엄마로서 살아왔다는 할머니. 하지만 자신 역시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고 평탄치 않은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할머니는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했다. 새끼들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데 다른 뭔가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엄마가 속이 너무 상해. 엄마는 우리 새끼들 너무너무 사랑해. 알았지? 지난 세월의 흔적과 보살핌의 손길에선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전해져 오는 듯했는데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언제 폭력으로 터져나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지금 무슨 일 있었어요? 남매가 다급하게 도움을 청해온 건 그로부터 며칠 후. 지금 무슨 일 있었어? 그거는 얘기 못 해줘요. 아이는 울먹이며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잠시만 문 열어보세요. 자, 문 열어봐봐. 잔뜩 겁에 질린 채 문을 열어주는 준하. 어찌된 일일까? 왜 그래? 잠깐만요. 방 안에선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정말 안 맞는다고 봐. 제작진이 말려봤지만 감정이 격해진 할머니를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은 상황. 괜찮아? 아이들 이마 위로 보이는 상처 자국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몇 시간 전 있었던 할머니의 외출. 그런데 엄마가 안 되고 엄마한테 오고 싶어. 엄마가 오게 해주세요.
잠시 후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겠다며 내복바람에 집을 나가버린 것. 문제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할머니의 훈계 방식이었다. 그건 또 다른 폭력과 다름없었는데 더욱 안타까웠던 건 말고 이걸로 닦고 우리가 알아 엄마 마음 안 아파 절대로 안 아파 그런 기억은 다 없앨 거니까 마술로 자신보다 할머니의 아픔을 먼저 달래주곤 했던 6살 준아. 아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되려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연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5개월. 남매로부터의 반가운 기별을 받고 찾아간 곳은 한 실내 수영장. 작은 발로 수영장 구석구석을 누비는 한 무리의 개구쟁이 군단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전에 없던 장난기까지 얼굴에 그득해진 준아. 그 옆으로 코믹한 표정으로 제작진을 반기는 동생 준영이까지. 부쩍 밝아진 모습이 더욱 반가웠다. 이쪽으로. 요란하다 싶을 정도로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에선 이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준아와 준영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는 남매의 할머니였다. 엄마 봐봐 잠깐만 엄마 땡큐 됐어요 소박하고 단란한 지금의 작은 행복이 할머니에게 매 순간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지금의 달라진 일상이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지난 방송 이후 아이들을 위해 3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잘 견뎌냈던 할머니. 본인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대하는 자신의 모습도 많이 차분해지고 아이들한테서 느끼는 감정도 다시 잘 이전에 그 애틋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정이 되셔서 퇴원을 하셨고요. 추후에 계속 정신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며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다시 모인 가족들. 그래서일까 모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밌어? 그런데 남매의 주변이 유독 북적이고 있었다. 한 번 더. 그렇지. 아유, 잘하네.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라도 하는 듯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는 낯선 얼굴들. 그 정체는 바로 지난 방송 이후 남매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려진 후원회. 매달 정기적인 후원금 지원과 함께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의 안부를 꾸준히 살펴왔던 것인데 반년에 가까운 기다림 끝에 마련된 후원회와 아이들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바로 오늘. 이거는 건데 이모가 선물 새로운 가족과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에 이어 평소 갖고 싶었던 장난감 선물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힘이 돼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 이날 나들이를 함께 나온 후원의 가족들은 남매의 달라진 모습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렵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니까 정말 밝은 모습으로 좀 변화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기쁘고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게 자기 꿈을 가지면서 또 동생이랑 누나랑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핏줄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가족들. 비록 얼굴을 마주한 건 처음이었지만 마음을 마주했던 수개월의 시간 덕분이었을까. 반가운 만큼이나 헤어짐의 아쉬움도 큰 듯했는데 짧지만 특별했던 만남. 후원회의 마지막 당부를 뒤로 한 채 돌아오는 길. 북적였던 반나절의 행복이 피곤했는지 준하는 금세 고난 잠에 빠졌다.
평온하게 잠든 세 식구 뒤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는 햇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후원의 마음까지 더해져 가족에겐 희망의 빛이 새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준환의 집. 골목부터 분주함이 느껴졌는데 힘들어. 저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시다고 해서. 이사 가요. 아, 이사 가세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을 위해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이사를 결심했다는 할머니. 새 집을 장만하고 과거의 낡은 기억들을 정리하는 건 역시 모두 할머니 스스로의 힘으로 거침없이 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할 새 식구의 보금자리. 가장 먼저 아이들이 머물 방부터 확인하는 할머니는 볕이 잘 들어 좋다며 아이들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우리 아이들 좋겠다. 예쁜 벽지와 침대 그리고 책상에 컴퓨터까지 이웃들의 온정이 채워준 아이들의 방.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사 가서 우리 애기들 방 어떻게 꾸며줄까 마음이 들떠갖고 잠 못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애들도 깨우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딘가로 급히 나서는 할머니. 혜수가 빨리 가야 되겠네. 늦었어. 어머니 어디 이렇게 빨리 가세요? 기다릴래요. 20분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이사 온 첫날 아이들이 새 집을 찾지 못할까 봐 몹시도 걱정스러운 모양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행여 아이들을 놓칠까 안절부절 못하며 한참을 헤매고 달린 끝에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데 성공. 뜻밖의 마중에 아이들도 신이 나고 손자 손녀의 손을 잡은 후에야 할머니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도착한 새 집. 새로운 출발을 향해 처음으로 발을 딛는 설레는 순간. 처음 생긴 자신들의 방이 믿기지 않는지 아이들은 할 말을 잃은 듯했는데 어때요? 좋아. 많이. 이전보다 넓어진 덕분인지 이내 집은 남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이나 방안을 누비는 것도 잠시 유독 창문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첫째. 작은 창문 하나 없어 조금의 볕조차 들지 않았던 지하 단칸방. 비좁았던 방 안에 가득했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 내리쬐는 햇살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지금 할머니는 굳게 결심한 게 있다고 했다. 술 안 먹는 거 약속했으니까 안 먹는다 그랬더니 내가 지키기로 했거든요. 한때 아이들을 힘들게도 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터. 이제 더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었다. 앞으로 배울 날이 많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할머니 스스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러 나선 것인데 양육 스트레스에 떠밀려 자신의 삶도 잃어버려야 했던 전과 달리 할머니는 이젠 본인 스스로의 삶까지 당당하게 만들어갈 준비에 나섰다. 이번 어머님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안내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홈베이킹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여생을 위해서라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는 할머니. 오늘은 생전 처음으로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서툰 솜씨에 진땀을 빼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는 할머니. 그동안 아이들에게 풀어왔던 스트레스도 이젠 할머니 스스로의 삶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표 수제 케이크. 밤에가 진짜 내 손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애들 준다는 게 생전 처음 빵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성공적으로 해낸 첫 번째 도전 앞에서 할머니 마음에 새로운 자신감이 싹트고 있었다. 맛은 있네. 그날 밤 할머니의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아이들이 신이 났다. 너도 발라볼래? 응? 나도 발라볼래? 나도. 숟가락 갖고 와. 제가 우리 아들 어디 할 건데? 여기. 여기 해라. 엄마. 여기 너무 많이 묻었다. 이렇게 살살 해라.
어딨어? 이상해. 그렇게 세 식구의 손길이 한데 모여 더욱 멋지게 완성된 케이크. 사랑해. 그리고 가족들만의 조촐한 파티가 벌어졌는데 내가 소원 빌어야지. 그래, 소원 빌어봐. 나도. 엄마랑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고마워. 누나는 소원이 뭐예요? 놀러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잘 돼가는 거 누구랑이요? 엄마. 엄마랑요? 아이고. 지난 아픔을 딛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세 식구. 그날 밤 가족은 각자의 넓은 방과 멋진 침대 대신 작은 이불 위에 옹기종기 누워 행복한 꿈을 함께 꾸고 싶다고 했다. 사랑하는 소리가 우리 언제나 밝고 좋은 맘매로 자라렴. 언제나 늘 항상 사랑한단다. 세 식구에게 생긴 변화는 마술과도 같았다. 어린 남매의 예쁜 마음은 할머니에게 힘겨웠을 입원 치료를 견디게 했고 이웃들의 관심은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다. 마술은 남매의 예쁜 마음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운동으로 나는데 얼굴을 잘못